본 영상은 청소년 상담사 2급 이상심리 과목의 2019년도 기출문제입니다. 각 문제에 대한 정답은 우측 하단에 적혀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번 문제는 이상행동에 관한 인지이론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1번 문항, 개인 고유의 정서체계가 적응 문제를 유발한다. 정서체계보다는 비합리적 신념이나 왜곡된 사고를 유발 요인으로 봅니다. 2번 문항, 앨리스에 따르면 정서적 장애는 비합리적 신념을 초래한다. 반대로 비합리적 신념이 정서적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설명합니다. 4번 문항, 인지치료에 대한 효과는 실험 연구로 검증하기 어렵다. 다양한 실험 연구에 의해 인지치료의 효과가 이미 검증되었습니다. 5번 문항, 인지적 왜곡은 이상행동의 원인일 뿐 결과는 아니다. 인지적 왜곡은 이상행동의 원인이자 결과이기도 합니다. 1번, 2번, 4번, 5번 문항들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3번 문항, 백은 우울장애에 널리 쓰이는 치료법을 개발했다. 맞는 설명입니다. 백은 인지치료를 개발하여 특히 우울장애 치료에 널리 사용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이번 문제는 불안장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1번 문항, 사회 불안장애는 문화에 따른 유병률 차이가 없다. 사회 불안장애는 문화적 차이에 따라 유병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번 문항, 범불안장애는 심각한 근긴장을 동반하지 않는다. 근긴장과 같은 신체적 증상을 동반합니다. 4번 문항, 약물치료는 불안을 가중시킨다. 오히려 약물치료는 불안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5번 문항, 사회 불안장애에 가장 많이 동반되는 질환은 강박장애이다. 강박장애가 아니라 우울증이나 다른 불안장애입니다. 1번, 3번, 4번, 5번 문항들은 틀린 설명입니다. 2번 문항, 그레이에 따르면 불안과 긴밀한 뇌 영역은 변연계이다. 맞는 설명입니다. 변연계는 감정 조절, 특히 불안과 같은 부정적 정서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답은 2번입니다. 3번 문제는 아동 청소년기와 관련된 불안장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1번 문항, 범불안장애는 다른 불안장애보다 평균 발병 연령이 빠르다. 틀린 설명입니다. 선택적 함구증, 특정 공포증 등의 발병 연령이 더 빠릅니다. 2번 문항, 선택적 함구증과 사회 불안장애는 동반 이완되지 않는다. 틀린 설명입니다. 선택적 함구증의 가장 흔한 동반 질환이 사회 불안장애입니다. 3번 문항, 성인과 비교해 수면곤란, 두통, 복통 등과 같은 신체 증상이 두드러진다. 맞는 설명입니다. 4번 문항, 아동에게서 사회 불안장애를 진단할 때는 성인과의 관계에서 불안해할 때만 진단해야 한다. 틀린 설명입니다. 성인이 아니라 아이들 집단 내에서 불안해할 때만 진단해야 합니다. 5번 문항, 공포, 불안, 회피가 최소 6개월 이상 지속되어야 분리불안장애로 진단한다. 틀린 설명입니다. 아동 청소년의 경우는 최소 4주 이상 지속되면 진단합니다. 답은 3번입니다. 4번 문제는 정신장애의 이론적 접근과 치료 방법의 연결이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입니다. 기억 문항, 정신역동 치료, 자유현상 해석. 니은 문항, 생물학적 접근, 약물치료, 전기충격요법. 디귿 문항, 행동주의적 접근, 역조건 형성, 체계적 둔감화. 세 문항 모두 맞는 연결입니다. 답은 5번입니다. 5번 문제는 양극성 및 관련 장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입니다. 기억 문항, 제1형 양극성 장애의 평균 발병 연령은 제2형 양극성 장애보다 늦고 주요 우울장애보다 빠르다. 제1형 양극성 장애의 평균 발병 연령은 30세 또는 그 이전으로 제2형 양극성 장애보다 5년 빠르고 발병 연령이 40세인 주요 우울장애보다도 빠릅니다. 니은 문항, 양극성 장애는 모든 연령대에서 발병 가능하다. 청소년기 및 성인기에 모두 발병할 수 있습니다. 디귿 문항, 순환성장애는 적어도 2년 동안 경조증 기간과 우울증 기간이 있어야 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리을 문항, 제2형 양극성 장애에서 특징적인 조증사파가 최소 1회는 나타난다. 제2형 양극성 장애는 조증사파가 아니라 경조증사파가 발생하기에 틀린 설명입니다. 미음 문항, DSM-5에서는 우울장애와 다른 범주로 분리되었다. 맞는 설명입니다. 옳은 문항은 니은, 디귿, 미음 문항이기에 답은 4번입니다. 6번 문제는 의사소통 장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1번 문항,
뇌의 발달 지연에 따른 지능 저하가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의사소통 장애가 있더라도 반드시 지능 저하가 수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소통 장애는 언어 발달과 관련된 문제를 나타낼 수 있지만 이는 지능과는 별개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틀린 문항입니다. 2번 문항, DSM-5에서는 미분류형 의사소통 장애를 포함해 5가지 하위 유형이 있다. DSM-5에는 언어장애, 말소리장애, 아동기 발병 유창성장애, 사회적 의사소통장애, 그리고 미분류형 의사소통장애의 5가지 하위 유형이 있습니다. 3번 문항, 아동기 수용성 언어장애는 표현성 언어장애를 동반한다. 맞는 내용입니다. 언어를 이해하는 능력인 수용성이 부족하면 이를 표현하는 능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번 문항, 사회적 의사소통장애가 DSM-5에 새로 추가되었다. 맞는 내용입니다. 5번 문항, 양육 방식도 큰 영향을 미치므로 부모-자녀 관계 탐색이 필요하다. 양육 환경이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부모와 자녀 간 관계의 탐색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7번 문제는 이상행동의 평가 분류 및 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1번 문항, 면담과 관찰, 다양한 검사를 활용한다. 2번 문항, 지적장애를 경도, 중등도, 중증도, 최중증도로 분류하는 것은 차원적 분류에 따른 것이다. 3번 문항, 낙인 효과로 인해 내담자에게 자기 이행적 예언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5번 문항, 임상관찰에서 관찰자 편견의 문제점이 제기된다. 1번, 2번, 3번, 5번 문항들은 맞는 설명입니다. 4번 문항, 특정 장애에 대한 기술의 정확성 여부를 보여주는 것이 진단의 신뢰도이다. 틀린 설명입니다. 기술의 정확성을 보여주는 것은 진단의 타당도입니다. 신뢰도는 반복 측정 시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지의 여부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8번 문제는 다음 사례의 적절한 진단명을 묻는 문제입니다. 28세 여성 A는 대학 졸업 후 취업 실패와 가족 문제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였고 남자친구와도 심하게 다투었다. 내원하기 전 지난 6개월 동안 불면, 망상, 환청, 환각이 있었고 정서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워 감정 통제와 일상 사회생활이 어려웠다. 사람들이 자신을 공격할지도 모른다는 생각과 비현실감을 느끼기도 하였다. 우울하다가도 쉽게 흥분하고 쇼핑에 많은 돈을 쓰면서 바쁘게 다녔다. 밤에는 게임에 빠져 밤을 새기도 하였다. 이 증상은 보기 문항 중에서 2번 조현정동장애에 해당합니다. 9번 문제는 DSM-5의 특징으로 옳은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1번 문항, 문화적 맥락, 연령, 성별에 따른 정보를 간과한다. DSM-5는 특히 문화적 요소를 진단에 더 고려하는 등 이러한 정보들을 중시합니다. 2번 문항, 하위 체계가 단순화되었다. 단순화되기보다는 더욱 정교화하고 세분화되었습니다. 3번 문항, 아동 청소년기에 처음 진단되는 장애를 독립적으로 제시한다. 독립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각 장애 내에서 발병 시기를 언급하였습니다. 4번 문항, 다축 체계가 적용된다. 기존의 다축 체계를 폐지하였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문항들은 틀린 내용입니다. 5번 문항, 범주 정보와 차원 정보를 모두 제공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답은 5번입니다. 10번 문제는 조현병 스펙트럼 장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1번 문항, 단기 정신병적 장애는 장애사파의 지속기간이 최소 일주일 이상 1개월 이내로 나타나야 한다. 틀린 설명입니다. 최소 1일 이상 1개월 이내로 나타나야 합니다. 2번 문항, 조현병은 잔류기를 거치면서 음성 증상이 남기도 한다. 3번 문항, 생화학적 접근에 따르면 도파민과 세로토닌의 과잉 분비는 조현병을 유발한다. 4번 문항, 망상장애는 항정신병 약물 개입이 쉽지 않다. 망상장애는 다른 정신병적 장애보다 항정신병 약물에 대한 반응이 비교적 낮거나 환자가 약물 복용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약물 개입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5번 문항, 약물 사용에 따른 사고 지각장애 감소는 심리치료의 효과를 높인다. 2번, 3번, 4번, 5번은 맞는 설명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11번 문제는 신경발달장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입니다. 기억문항, 투렛장애 진단 시 운동성틱과 음성틱은 항상 동시에 나타나야 한다. 틀린 설명입니다. 운동성틱과 음성틱이 반드시 동시에 나타날 필요는 없습니다. 니은문항,
생애 초기부터 나타나는 유아기 및 아동기장애와 관련이 있다. 디귿문항 비유창성이 청소년기 이후에 시작되면 성인기 발병 유창성장애로 진단한다. 리을문항 상동증적 운동장애는 특정 패턴의 행동을 목적 없이 반복하여 부적응적 문제가 초래된다. 니은, 디귿, 리을 문항들은 모두 맞는 설명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12번 문제는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진단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16세 청소년 A는 약 3개월 전부터 거의 매일 우울 증상을 보였으며 현격한 체중 변화와 수면 교란 및 자살 사고도 경험했다.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느끼고 근거 없는 죄책감에 빠지기도 하며 학교 생활에도 집중하지 못했다. 위 증상은 주요 우울장애에 해당합니다. 1번 문항 기분과 일치하지 않는 정신병적 양상이 동반되기도 한다. 2번 문항 좌불안석의 모습과 정신운동의 지연을 보여주기도 한다. 3번 문항 물질 관련 장애, 공황장애, 경계성 성격장애 등이 흔히 동반된다. 4번 문항 지나치게 과민하고 타인에게 공격적으로 반응한다. 1번, 2번, 3번, 4번은 주요 우울장애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5번 문항 고도의 언어적, 행동적 분노 발작이 비정상적으로 나타난다. 틀린 설명입니다. 이는 파괴적 기분 조절 부전장애의 증상입니다. 답은 5번입니다. 13번 문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진단 기준 중 인지와 감정의 부정적 변화에 해당하는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1번 문항 집중력의 문제, 2번 문항 과장된 논란 반응, 4번 문항 민감한 행동이나 분노 폭발, 5번 문항 무모하거나 자기 파괴적인 행동. 1번, 2번, 4번, 5번 문항들은 PTSD의 각성 및 반응성과 관련된 증상들입니다. 3번 문항 주요 활동에 대해 현저하게 저하된 흥미. 인지와 감정의 부정적 변화는 활동에 대한 흥미 상실, 감정적 둔화, 자기 비난, 타인에 대한 신뢰 상실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14번 문제는 강박장애 환자의 침투적 사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1번 문항 억제하려고 노력한다. 3번 문항 자신의 책임감을 과도하게 인식한다. 4번 문항 사고 행위 융합에 인지적 오류가 개입된다. 5번 문항 의식에 떠오르는 원치 않는 불쾌한 생각을 의미한다. 1번, 3번, 4번, 5번 문항들은 옳은 설명입니다. 2번 문항 자아동 조적이다. 자아이질적이기에 틀린 설명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15번 문제는 다음 진단 기준 모두에 해당하는 진단명을 묻는 문제입니다. 매일의 사건이나 중요한 개인적 정보, 그리고 또는 외상적 사건의 회상의 반복적인 공백으로 통상적인 망각과는 일치하지 않음. 둘 또는 그 이상의 별개의 성격 상태로 특징되는 정체성의 붕괴. 증상은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을 초래함. 이는 4번 해리성 정체성 장애입니다. 16번 문제는 DSM-5의 추가 연구가 필요한 진단적 상태에 근거할 때 다음 사례에 적절한 진단명을 묻는 문제입니다. 중학교 2학년인 M은 인터넷 게임에 몰두하여 부모님과 갈등을 겪으면서 상담센터를 내방하였다. 게임을 하지 않으려고 결심하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어떤 때는 밤새 게임을 하여 학교에 지각하기 일쑤였다. 그러면 밀려오는 후회감과 무력감이 생기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인터넷 게임을 하게 된다고 호소하였다. 이는 1번 인터넷 게임 장애입니다. 17번 문제는 다음 사례에 적절한 진단명을 묻는 문제입니다. K는 늘 크고 작은 질병으로 학교를 제대로 다닌 적이 없다. 지난번에는 두통으로, 이번에는 설사로 학교 보건실을 찾아가 고통을 호소하였다. 사실 지난번에는 며칠 밤을 새웠고 어제는 설사제를 먹었지만 아무에게도 그런 사실들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이 사례는 3번 인위성장애에 해당합니다. 18번 문제는 일주기 리듬, 수면각성 장애를 설명하는 생체 시계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1번 문항, 생체 시계는 뇌 시상하부의 식욕 차상에게 위치한다. 2번 문항, 생체 시계는 24시간보다 길기 때문에 취침 기상 시간을 조금씩 늦추는 것은 쉽지만 앞으로 당기는 것은 어렵다. 3번 문항, 청소년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힘들어하는 이유 중 하나도 일주기 리듬에 기인한다. 청소년기에는 일주기 리듬이 자연적으로 뒤로 밀리는 경향이 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4번 문항, 청소년기에는 멜라토닌의 생성량이 많기 때문에 일주기 리듬이 쉽게 뒤로 밀릴 수 있다. 1번, 2번, 3번, 4번은 맞는 내용입니다. 5번 문항, 일주기 생체 시계를 조절하는 동조인자 중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은 식사 시간이다.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은 식사 시간이 아니라 빛입니다. 답은 5번입니다. 19번 문제는 노출장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 문항, 일명 바바리맨으로도 알려져 있다. 3번 문항, 낯선 사람과 성행위를 하려고 시도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4번 문항, 성행위보다는 깜짝 놀라는 여성의 반응을 보고 성적 흥분과 쾌감을 느낀다. 5번 문항,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킬 목적으로 낯선 사람에게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는 증상이다. 1번, 3번, 4번, 5번 문항들은 옳은 설명입니다. 2번 문항, 성기를 노출한 후 자신에게 실망하거나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다. 틀린 설명입니다. 노출 행위를 한 이후에 죄책감과 수치심이 많이 보입니다.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를 하지만 이런 결심은 늘 욕구에 의해 좌절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20번 문제는 청소년 상담사 T는 내방한 청소년 B의 진단명이 적대적 반항장애인지 품행장애인지 고민하다가 품행장애로 진단하였다. 품행장애로 진단한 결정적 근거로 옳은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1번 문항, 늘 화가 나 있고 따지기를 좋아한다. 2번 문항, 규칙이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 3번 문항, 다른 사람의 인내심이나 한계를 시험하듯 극단의 행동을 한다. 4번 문항, 지난 6개월 이내에 최소 2번 이상 악의적이거나 앙심을 품은 적이 있다. 1번, 2번, 3번, 4번 문항들은 적대적 반항장애의 특징에 가깝습니다. 5번 문항, 물품이나 호감을 얻기 위해 또는 의무를 피하려고 거짓말을 자주 한다. 이는 전형적인 품행장애의 증상입니다. 답은 5번입니다. 21번 문제는 경계성 성격장애의 증상과 생물학적 근거의 연결이 옳은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1번 문항, 자살 시도와 공격적 행동, 세로토닌 저활성화. 옳은 설명입니다. 경계성 성격장애 환자에서 세로토닌 시스템의 저활성이 공격적 행동 및 자살 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2번 문항, 무계획적인 생활과 충동성, 편도체의 저활성화. 충동성은 편도체의 과활성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3번 문항, 부정적 정서에 대한 낮은 통제성, 해마의 저활성화. 해마는 부정적 정서와 관련이 없습니다. 4번 문항, 자살 시도와 공격적 행동, 편도체의 저활성화. 편도체의 저활성화는 감정 표현의 감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5번 문항, 부정적 정서에 대한 낮은 통제성, 전전두엽의 저활성화. 전전두엽은 부정적 정서의 조절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2번에서 5번까지는 틀린 내용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22번 문제는 폭식장애의 진단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입니다. 기억 문항, 일정 시간 동안 대부분의 사람이 유사한 상황에서 동일한 시간 동안 먹는 것보다 분명하게 많은 양의 음식을 먹는 것이 반복되고 먹는 것에 대한 조절 능력의 상실을 느끼는 것이 반복된다. 디귿 문항, 폭식으로 인해 현저한 고통이 있다고 여겨진다. 리을 문항, 폭식은 평균적으로 최소 3개월 동안 일주일에 1회 이상 발생한다. 기억, 디귿, 리을 문항들은 진단 기준으로 옳습니다. 니은 문항, 체중 증가를 막기 위한 반복적이고 부적절한 보상행동이 나타난다. 폭식 후 보상행동이 나타나는 것은 신경성 폭식증 진단 기준에 해당합니다. 답은 4번입니다. 23번 문제는 신경심리평가의 평가 영역과 검사 도구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1번 문항, 기억과 WMS. 2번 문항, 언어와 토큰 테스트. 4번 문항, 시각 구성 능력과 BGT. 5번 문항, 지능과 웨이즈. 1번, 2번, 4번, 5번 문항들은 맞는 설명입니다. 3번 문항, 실행 기능과 보스톤 네이밍 테스트. 보스톤 네이밍 검사는 언어 영역의 손상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이기에 틀린 연결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24번 문제는 다음의 증상을 호소하는 내담자의 진단명으로 옳은 것을 묻는 질문입니다. 사회적 상황에서 매우 불편해하고 억제된다. 위험 감수나 새로운 활동을 시도하지 않는다. 사회적 상황에서 바보 같은 말을 할까봐 두려워한다. 친밀한 관계에서도 수치를 당하거나 비웃음 당할 것을 두려워한다. 이는 2번 회피성 성격장애에 해당합니다.
25번 문제는 알코올 사용장애나 중독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질병들을 모두 고르는 문제입니다. 기억문항, 작화증은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도 아닌데 마치 실제로 겪고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믿는 것을 말합니다. 니은문항, 베르니케병은 혼돈, 눈 문제 및 균형감 상실을 유발하며 티아민 결핍에 의해 발생하는 뇌장애입니다. 디귿문항, 코르사코프 증후군은 비타민 B1 결핍으로 치매, 안구 운동 이상, 보행장애를 일으키는 희귀한 뇌질환입니다. 리을문항, 태아 알코올 증후군, 기억, 니은, 디귿, 리을문항 모두 알코올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답은 5번입니다. 지금까지 청소년 상담사 2급 이상심리 영역의 2019년 기출문제를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동기부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